안녕하세요. 영화 썸 타는 시간 무비썸 영화평론가 송경원. 김현수 기자입니다. 오늘 다뤄볼 영화는 기레르모 델토로 감독의 쉐이프 오브 워터 사랑의 모양입니다. This may very well be the most sensitive asset ever to be housed in this facility. 이 영화에 대한 첫 감정을 형용사로 얘기한다면 저는 그냥 우아한이 가장 직접적으로 떠오르는 것 같아요. 정말 클래식한 어떤 고전적인 영화를 한 편 본 것 같은 그런 되게 뿌듯한 감정들이 들었죠. 먼저 이제 고백을 하고 시작을 하면 저는 기레르모 델토로 감독의 굉장한 팬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의 영화를 객관적으로 평가한다는 건 불가능한데 이 영화 보고 먼저 들었던 생각이 좀 황홀한 방송을 위해서 꼽씹고 다시 장면 떠올려보고 하는 와중에 막 뭐가 움직이더라고요. 뒤늦게 찾아온 되게 황홀한 경험. 소재 자체가 인간과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인간과 다른 존재와의 어떤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동화를 주로 소재로 삼아왔던 감독의 입장에서 보면 인어공주 같은 어떤 동화의 원형을 약간 비틀어서 만들었다는 생각도 들고, 뭐 이종교배 하면 약간 스플라이스나 이런 영화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그것보다는 킹콩 쪽에 더 가깝죠. 그러니까 이종 교배, 이 교배에 집중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스피시즈나 스플라이스 같은 영화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런 약간 호러나 판타지, 좀 잔혹 판타지에서 보여주는 긴장감 같은 건 영화에서 그렇게 크진 않아요. 저는 문득 들었던 생각 중에 하나는 인사이드 아웃이 생각이 났거든요. 거기에 꿈스테들 막 자기들끼리 이제 연극을 하는데 거기에 필터를 딱 끼면 화면 바뀌죠. 맞아요. 실제처럼. 네. 그 필터 같은 거예요. 이 기레르모 델토로 감독의 손길이라는 게 영화로만 할 수 있는 어떤 것을 기레르모 델토로라는 길 감독만 할 수 있는 그런 손길이나 터치로 바꿔서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 그 무엇을 보여주냐가 이 영화의 핵심인 것 같아요. 길레르모 델 토로 감독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소개하자면 전 세계 영화 감독 가운데 가장 예술적으로 인정받은 덕후 감독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술 덕후. 네. 진짜 이 예술과 덕질이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이렇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감독이 드문데. 덕질을 예술적으로 하는 거고. 맞죠. 데뷔작이 이제 크로노스라는 영화인데, 데뷔작에서부터 이미 칸 영화제 수상을 하면서 인정을 받았고, 쉐이프 오브 워터가 작년 베니스 국제 영화제에서 황금사자상을 수상하고 골든글로브에서도 수상을 하고 이번에 아카데미에서도 굉장히 어떤 유력한 후보군에 올라서 작품 세계를 꾸준히 인정받고 있고, 이번에 이제 개봉을 앞두고 있는 퍼시픽 림, 업라이징 같은 영화들도 이 길레르모 델 토로 감독의 어떤 연출 세계 안에서 만들어진 영화라는 정확히 점에서. 제작을 하신 네. 거죠. 제가 개인적으로 길 감독 영화 중에 제일 좋아하는 영화는 퍼시픽 림이에요. 이게 비평적으로나 아니면 평단에서 좋은 평가를 받진 않았잖아요. 근데 아까 딱 얘기했던 덕질, 영화를 할 수 있는 최상의 덕질을 하고 있구나. 그 영화에 대한 제가 한 줄 평은 크기는 정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정말 그냥 그 사이즈를 그런 방식으로 스크린에 구현하는 것만으로도 되게 감사하다는 생각이 드는, 이미지의 어떤 스페셜리스트, 비주얼의 스페셜리스트라는 측면이 확실히 있고, 사실 많은 팬덤을 형성하게 된 건 이제 헬보이 때것 같은데, 저는 아무래도 헬보이를 가장 좋아하는 것 같아요. 뭐 약간 한 줄 평 같은 걸 해주신다면? 어떻게 보면 가장 기괴한 히어로의 탄생? 헬보이가 갖고 있는 매력이라고 하면은 약간 츤데레 같은? 그러니까 되게 까칠하고 사실 지옥에서 온 약간 악마 같은 존재인데, 그 존재가 사랑을 굉장히 갈구하는 어떤 되게 상남자의 느낌이잖아요. 어떤 캐릭터가 갖고 있는 매력을 굉장히 잘 영화의 이야기와 잘 어우러진 영화라는 생각이 들어요. 헬보이가 전 좀 독특하게 느껴졌던 것 중에 하나는 그냥 둔탁한 아날로그적인 움직임을 보여주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분장들이 실제 분장을 해버리는 거죠. CG로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그게 어떻게 보면 기레르모 델 토로 감독의 손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핵심을 늘 함께 온 배우가 있죠. 맞아요.
길 감독의 페르소나에 페르소나. 가까운 배우고 더그 존스라는 네. 배우인데 소위 말하는 슈트 연기, 슈트를 읽고 특수 분장을 하는 연기 1인자라고 할 수 있어요. 이름도 굉장히 네. 덕스럽네요. 더그 존스. 제가 가장 인상적으로 봤던 충격받았던 네. 분장 중에 하나는 그 파네미로에 나오는 장백한 남자라고 손에 이거, 눈을 달린 이거, 사람 이거. 있죠. 네. 이거. 그 분장도 분장이지만 되게 낭창낭창한 손으로 이런 걸 할 때 손끝의 움직임으로 뭔가 표현한다는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디지털 액터인 앤디 서키스 이전에 더그 존스가 있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독특한 캐릭터들을 보여주죠. 그 이번 작품에서 보이는 해양생물의 디자인도 사실 해양생물의 몸매가 너무 빠져들겠어라고 싶을 정도로 완벽하고 탄탄한 몸매를 자랑하는데 그거는 이 더그 존스의 이제 율동, 몸짓, 타고난 체형의 아름다움 같은 거를 확실히 보여주고 있는 캐릭터죠. 그러니까 구글에서 더그 존스의 실제 이 배우의 이미지를 검색해서 아마 찾아보시면 정말 깜짝 놀랄 텐데 5분 후에 쓰러지실 것 같은 그런 몸과 되게 유약한 너무 창백한 그런 모습을 하고 계세요. 약간 저 백지 같은 외모 자체는 되게 백지 같은 외모인데 어떤 역할을 다 맡아도 어떤 분장을 입혀도 그 분장 자체가 된 것 같아요. CG를 뛰어넘는 어떤 질감, 존재감들을 보여주는 건 거죠. 이 1960년대 미국이 배경인데 그 미 항공우주연구센터에서 청소부로 일을 하고 있는 인물이에요. 이분이 이 엘라이자를 연기한 배우가 셀리 호킨스라고 굉장히 유명한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대표작이라고 하면 해피고러키 같은 영화들을 들 수 있을 것 같고 자신만의 어떤 독특한 어떤 연기, 색을 갖고 있는 배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몸을 잘 쓰는 배우예요. 최근에 이제 내 사랑 같은 영화로 국내 관객들에게도 많이 알려진 것. 이제 내 사랑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제일 잘하는 것들을 제일 잘하는 방식으로 보여주는 주연으로 발돋움해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보여줄 정도의 연기력을 보여줬고 이번 작품에서의 저는 그 표현이 너무 마음에 들었는데 목소리 이런 인어공주라고 이제 운을 띄우잖아요. The princess without voice. 어떤 의미에서는 이 영화는 거의 이 배우 때문에 무성 영화에 가까운데 무성 영화 배우로서 가져야 될 자질들을 더그 존스라든지 셀리 호킨스 이 두 배우는 둘 다 가지고 있는 거죠. 몸짓, 표정, 동작, 분위기 이런 것들로 정서를 전달할 줄 아는 배우. 하나 정말 인상적인 장면 중에 하나가 데이트 비슷한 장면을 하잖아요. 이 여자가 늘 의식적으로 자기 계란 아침에 먹는데 그걸 하나 갖고 와서 이 해양 괴물에게 건네는 장면이 있어요. 그때 그걸 건넬 때 표정이 굉장히 섹시하게 나와요. 흔한 클리셰로 하면 굉장히 고급 바에서 여성이 남성을 유혹할 때 그런 표정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공간이 고급 바가 아니고 지저분하고 음습한 실험실인 거죠. 근데 마치 그 순간에 그 표정만 가지고도 그 바처럼 느껴져요. 그때 이 셀리 호킨스가 갖고 있는 표정, 뉘앙스, 두 사람과 디스코 전축과 각각의 식사, 계란과 샌드위치만 있으면 정말 세상에서 가장 근사한 데이트, 하지만 묘해, 막 그런 분위기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되게 재미있었던 것이 계란이 얘기가 나와서 생각이 난 건데 물이 없으면 삶은 계란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뭐 맥반석 계란을 먹을 수도 있지만 엘라이자의 인생에서 물은 되게 중요한 소중한 것인데 그 물이 끓음으로 인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결국에는 이 해양 괴물하고도 또 연결해주는 두 사람의 되게 교감을 나눠주는 어떤 소품으로 활용이 되는 것이 물의 형태가 원제인데 이것과 전부 어우러지는 굉장히 재미있는 디테일이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의 형태라고 하니까 딱 생각나는 장면 이미지가 하나 있는데 저 어떤 장면인지 알 것 같아요. 네. 창문에 비친 물방울들이 서로 이제 여러 갈래로 이제 막 퍼지잖아요. 퍼지다가 그것이 결국에는 하나의 큰 덩어리로 이렇게 어우러지는 그러면서 또 다음 장면으로 이어지는 그 미장센이 굉장히 예쁘고 아름답게 찍혀 있어서 물의 형태라는 어떤 원제의 제목하고도 굉장히 잘 맞닿아 있는 그 장면 자체가 딱 물의 형태인 것 같고 그 앞 장면이 그거잖아요. 그 두 사람이 처음으로 이제 마음을 확인하고 사랑을 나누는 그 장면 바로 다음에 이어붙여지는 씬이 그 씬인 거예요. 두 개의 물방울이 이렇게 하나의 율동처럼 이렇게 합쳐져서 하나가 되는 그 장면을 붙였다는 게 상징, 은유인 거, 사랑에 대한 또 사랑의 감정에 대한 그걸 직접적인 형태로 어떻게 보면 드러내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시적인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약간 파네미로의 연장에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게 사회풍자적인 요소가 꽤 많이 들어가 있어요. 차별에 대한 어떤 얘기들, 외로움에 대한 얘기들을 꾸준히 하고 있는 영화인 거고 이 영화에 크게 차별받는 존재는 흑인들
그리고 공산주의자들. 영화 내내 반복해서 공산주의자에 대한 경멸과 흑인에 대한 멸시를 계속 보여줘요. 공산주의자, 흑인, 그리고 이 괴생명체가 사실 같은 존재인 거죠. 우리가 늘 곁에 있지만 보려고 하지 않고 혹은 대화를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대화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존재들인 거거든요. 그 안에서 유일하게 인간적인 걸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게 뭐냐면 있는 그대로 모습을 보는 이 셀리 호킨스가 맡은 역할과 이 괴생물체가 갖고 있는 역할인 거고, 셀리 호킨스가 괴생물체 구하자고 했을 때 하는 대사가 딱 저는 이 영화의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사실 이 당시 시대 차별에 억압받았던 사람들, 그리고 그 억압을 꾸준히 저항했던 사람들이 하고 싶은 말이었고 듣고 싶은 말이었던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이런 크리처들조차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다르지 않다, 형태가 다를 뿐 같다라는 거를 이제 직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방식을 취한 것 같고, 기레르모가 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로맨스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비슷한 맥락일 수도 있겠는데 어떤 사회풍자, 어떤 차별에 대한 어떤 묘사가 몸의 감각을 일으키는 소재로 자연스럽게 이입이 됐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엘라이자가 자신이 장애를 갖고 있지만 몸으로서 즐길 수 있는 쾌락을 포기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직접적으로 자신들이 몸으로 즐길 수 있는 것들을 가장 끝까지 지켜내려고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인간의 신체와 다른 형태를 띤 괴생명체의 애정을 느끼는 것은 몸으로서 즐길 수 있는 어떤, 사람으로서 느낄 수 있는 어떤 쾌락의 감정에 좀 더 집중하게 되고 그것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매개로 활용이 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영리한 전략적인 선택, 그런 의미에서 길 감독의 어떤 성숙한 태도도 느껴져서 굉장히 좋았어요. 전반적으로 저희가 이 영화에 대해서 되게 도취되어 있는 상태로 얘기를 했는데, 이 영화에 대한 헤드카피로 좀 정리를 해보신다면? 길레르모 델 토로의 사랑의 형태란 이런 것, 자신이 가장 애정해 맞지 않는 괴물이라는 소재를 정말 이렇게 성숙한 어떤 이야기 안에 담아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정말 근사하고 우아한 영화로 만들어졌다는 것에 팬으로서, 그리고 또 관객으로서 영화를 보고 분석하고 뭐 기사를 써야 되고 하는 기자의 입장에서도 정말 고마운 영화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국판 제목이 되게 적절했다고 보시는 네. 거네요. 네. 저는 시를 그리다 정도가 될 것 같고, 끝부분에 나오는 시가 있어요. 나레이션처럼 이제 또 이야기의 문을 닫는, 마감하는 이제 마침표 찍어주는 시를 한 구절 읊어주거든요. 그 시를 읽었을 때 그 언어의 행간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어떤 감흥들을 2시간 동안 이미지라는 형태로 늘려서 보여주는 거예요. 기레르모 델 토로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다는 게 저는 되게 좀 색다르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대사 없이 대사를 전달하는 방식, 이야기를 최소화하고 영화만 할 수 있는 걸 찾아내는 방식으로서 시를 그린다는 걸로 여기까지 배려하고 싶습니다. 괴수로 쓴 시, 이런 느낌일 수 있겠네요. 괴수로 쓴 시가 더 적절한데? 바꿀까? 괴수로 쓴 시로. 오늘은 기레르모 델 토로 감독의 쉐이프 오브 워터 사랑의 모양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이때가 보셔서 알겠지만 저희 둘 다 굉장히 흥분해서 영화를 봤고요. 아름다운 영화니까 여러분도 보시고 각자의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무비썸 많이 구독해 주시고 다음 시간에 또 이보다 더 재미있는 영화로 찾아뵙겠습니다. 한동안 이보다 더 재밌는 영화 안 나올 것 같아요. 함부로 그렇게 던지시면 안 돼요.